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최근 완전히 돈벼락이 떨어지고 있죠. 거의 610억 달러, 500억 달러, 400억 달러 해서 거의 15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올해 쏟아지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구매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고 또 전투기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종류의 전투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전투기, 지금 이제 4개 종류의 전투기가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러시아를 어떻게 박살낼 것인지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0억 달러 받고 500억 달러 그리고 400억 달러 추가 밀려오는 서방의 군사 지원이다 라는 건데, 일단 미국이 610억 달러의 지원 예산을 가결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죠. 미국의 지원이 5월 달부터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전세 역전, 그 6월 달 들어서는 완전 압도적으로 러시아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G7 국가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차관을 주자. 차관 주는데 거기에 이자는, 차관을 주니까 빌리는 거니까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는 러시아 자산을, 이 나토가 압류하고 있는 러시아 자산 4,400억 달러 이상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자, 그걸 가지고 이 이자를 충당하면 되니까 걱정 없다. 자, 이렇게 해서 500억 달러 차관 주기로 했고, 그리고 또 나토에서 또 이와 별개로 매년 400억 달러씩 그냥 주자. 우리 회원국들이 헝가리 총리는 완전히 친러니까 죽어도 못 준다라고 버티니까 그럼 헝가리 빼고 나머지 국가들이 400억 달러씩 매년 내도록 강제하는 이 발표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합하면 1,500억 달러 이상이 이 2024년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완전히 돈벼락을 맞은 거죠. 이 대부분이 무기 구매, 전력 증강, 이 예산으로 쓰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이 돈을 자기네들이 회사로 가져와서 무기 생산해서 우크라이나에 주도록 완전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2024년 겨울의 빅 이벤트, 바로 우크라이나에 공개될 서방제 전투기들인데, 지금 F-16 전투기가 이제 곧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죠. F-16 전투기 지금 현재 확정된 것만 95대, 95대입니다. 이 면면을 보면 이 네덜란드가 24대, 노르웨이가 22대, 덴마크 19대, 그리고 최근에 벨기에도 30대 주겠다. 이렇게 해서 총 95대의 F-16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프랑스가 미라지 2005F 버전의 전투기 최대 24대 주기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라지 2000, 또 스웨덴이 여기 있는 자스 39CD 그리펜 기계식 레이더 버전이죠. 그리펜 전투기 이거 몇 대 주겠다 했는데 1개 비행대급을 주겠다 했으니까 최대 10여 대는 들어가겠죠. 10여 대에서 24대 정도의 전투기가 들어가게 되었고, 여기다가 더해서 스웨덴은 여기 있는 사브 340 조기 경보기 2대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느닷없이 아르헨티나,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슈페르 에탕다르, 프랑스제 공격기인데 이 슈페르 에탕다르 5대를 주겠다. 그걸 프랑스가 가지고 가서 이 개수 작업하고 업그레이드 작업해서 주겠다. 그런데 프랑스도 또 슈페르 에탕다르를 2016년에 퇴역을 했어요. 아직 시장 물자가 있죠. 그러면 프랑스 거도 보태서 줄 가능성이 있어서 5대 플러스 5대 이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또 이 슈페르 에탕다르도 프랑스 버전 합해서 한 10대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전투기가 한 150대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50대. 와. 자, 이 전투기들이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퇴역하고 또 이 덩치들이 러시아제 전투기들보다는 다 작죠. 러시아제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수호이 27 플랭커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호이 27, 수호이 30, 수호이 35 다 덩치가 크죠. 그리고 수호이 57, 그것도 덩치 큰 스텔스기죠. 그런데 여긴 다 덩치가 작아요. 작은데 효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인도되는 서방제 전투기들 어떤 임무를 만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많은 수량이 가게 되는 F-16 AM, BM 전투기들 보겠는데요. 일단 이 F-16AM, BM이니까 AB형이죠. 당연히 F-16의 가장 극초창기형입니다. AB형 다음에 CD형이 나왔고 CD형 다음에 EF형이 나왔어요. 우리 한국 공군은 CD형을 쓰고 있죠. CD형 블락 52 버전을 쓰는 게 우리 KF-16, 그리고 CD형 중에서 블락 32 버전을 쓰는 게 피스브리지 사업을 통해서 직도입한 40대의 F-16이죠. 그런데 이 극초창기형이지만 이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거의 성능은 우리 KF-16 블락 52 정도의 성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AN/APG-68이라고 해서 F-16 정도의 덩치 작은 전투기는 한 80km 정도에서 볼 수 있고, 수호-27 같은 대형 전투기는 한 120에서 130km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고, 링크-16 데이터 링크 시스템으로 이 나토 공유되는 이 데이터 링크니까 F-16끼리 또 조기 경보기하고 서로 간에 링크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 되어 있고, JHMCS 그러니까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그래서 헬멧인데 여기 이제 고글이 있죠. 이 조종사의 시선하고 연동이 되어서 쳐다보면 락온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패널을 보고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해서 저기 꼬리를 잡고 해야 되는데, 그래 락온 돼서 미사일 발사하죠.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을 착용하면 그냥 쳐다보면 조종사의 동체와 초점이 딱 맞으면 락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쏴버리면 미사일이 그쪽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한국 공군도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이 되고 한 100km까지 쏠 수 있습니다. 시속 최대 사거리 한 100km. 그리고 LGB 레이저 유도 폭탄, 그리고 JDAM 위성 GPS 유도 폭탄, 그리고 함 대레이드 미사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하푼. 이거 노르웨이에서 가는 거는 하푼이 또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푼 공대 함 미사일까지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방공작전, 저기 미사일 쏘면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공작전, 그리고 저기 전투기를 가지고 내 습에 들어오면 그 전투기를 요격하는 방공작전, 그리고 장거리 중심타격. 뭐 이스라엘 이 F-16 가지고 엄청난 초장거리 중심타격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라는 게 적 후방 깊숙이 들어가서 때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근접 항공지원,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아군과 적군이 붙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때려주는, 적진을 때려주는 그런 근접 항공지원, 그리고 항공차단, 적이 막 몰려와요. 그걸 이제 차단해주는 그런 방공작전, 그리고 대함 타격 할 수 있는, 완전히 그야말로 덩치는 작지만 못하는 게 없는 멀티롤 전투기가 바로 F-16이죠. 이 F-16이 95대가 들어간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이게 러시아가 제일 무서워할 것 같은데, 스웨덴이 그리펜 CD형을 주는데요. 이 공세 제공작전, 아니 아까 F-16은 방공작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공세 제공. 공세 제공은 뭐냐? 먼저 가서 적 전투기를 때려버린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능력이 좋다. 물론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그리펜 전투기 하나만 가지고 공세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스웨덴이 그리펜 전투기와 조를 짜서 사브 340 조기 경보기를 2대나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조기 경보기와 조합을 해서 들어가서 적의 전투기를 먼저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공세 제공 작전하고 장거리 중심 타격 F-16하고 거의 흡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거리 중심 타격하고 근접 항공 지원, 역시 이제 근접에서 전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적 지상군을 때려주는 근접 항공 지원, 그리고 적의 항공기들의 내습을 차단해주는 항공 차단, 그리고 대함 타격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레이븐 레이더라고 한 110km 바라볼 수 있는 레이더, 그리고 링크 16 다 됩니다. 그리고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다 돼요. 쳐다보면 락온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되죠. 그리고 미카, 미티어가 들어가는데, 이 미티어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 한국의 KF-21에도 들어가는데 사거리가 300km입니다. 이 미티어가 들어가면 거의 뭐 러시아 전투기들 학살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레이저 유도폭탄, 그리고 GPS 유도폭탄, 함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SDB 소형 장거리 활공 유도폭탄, 그리고 RBS-15F라고 스웨덴제 100km 날아가는 대한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는 F-16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공세 제공, 그러니까 스웨덴이 주는 사브 340, 이 조기 경보기와 조합을 이루어서 적진에 먼저 들어가서 적의 전투기를 제압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태국이 닭도 좀 주고 현찰이 좀 부족해서 닭도 주고 뭐 해서 이 사브에서 만든 그리펜 전투기 12대 그리고 사브 340 조기 경보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태국이 중국 공군하고 합동훈련을 좀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중에서 시나리오를 줍니다. 중국 공군이 공격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태국 공군이 그걸 막아내는 경우, 항공 차단이죠. 그리고 태국 공군이 공세 제공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중국 공군이 막아내는 경우, 태국 공군이 들어가서 폭격하는 임무, 중국 공군이 들어와서 폭격하는 임무, 그걸 태국 공군이 막아내는 임무,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를 주고 싸움을 붙여봤는데, 이 사브 340하고 조합을 이룬 태국 공군의 이 그리펜 CD형이 4가지 전부 다 압도적으로 그냥 중국 공군을 발라버렸어요. 이겨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군이 그때 사용했던 전투기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쓰고 있는 수호이 27, 그거와 그 수호이 27의 중국 생산 버전이죠. J11, 뭐 이렇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말은 흑해에서 또 크림반도 상공에서 자포리자 상공에서 똑같이 수호 27, 수호 32 이 조합에게 박살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박살이 났으니까. 그런데 태국은 미티어를 장착하지 않았어요. 암람을 썼는데 지금 이 스웨덴이 미티어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으나 이 비행기에는 지금 미티어가 달려있죠. 미티어 300km를 봅니다. 그런데 조기 경보기가 찍어줍니다. 이 레이더는 전투기의 레이더는 110km 밖에 못 보지만 조기 경보기가 500km를 보니까 조기 경보기가 먼저 멀리서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 30, 수호이 35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미사일만 날려보내면 되죠. 그러면 조기 경보기가 유도를 끝까지 해줘요. 그냥 뭐 적은 도대체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늘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또 이 서방 세계들이 러시아 본토에 있는 것도 공격해도 된다 했으니까 러시아 본토에서 비행하고 있는 것도 그냥 전선에서 때려버릴 수 있죠. 300km니까. 이 정도로 완전히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을 하늘에서 학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조합이 바로 그리펜과 사브 340 조기 경보 통제기의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쩌면 수호이 57까지도 수호이 57은 뭐 스텔스 성능이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수호이 57도 격추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호이 35,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라고 자랑하는 수호이 35, 또 수호이 34, 30 이런 것들 뭐 여러 대를 만약에 격추하면 그리펜이 어쩌면 전 세계에서 지금 막 그리펜 잘 안 팔립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갑자기 초대박을 칠 수 있지 않을까. 우와, 그리펜 저렇게 세다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스웨덴이 그런 홍보 효과를 노리고 이 사브 340까지 같이 조합으로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제 전투기들인데요. 프랑스가 미라지 2000 5F 전투기를 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F-16 전투기의 한 95% 능력 버전이다. 100%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미진하고 95% 정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딱 맞겠다라고 저는 보는데, 레이더가 약간 성능이 떨어져요. 70에서 85km 볼 수 있고,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이 암람 이런 것들을 장착 안 하니까 그게 조금 떨어지고,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건 좀 많이 떨어지고, 스카프 EG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쏠 수 있으니까 이것도 F-16보다 더 낫고, F-16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 쓸 수 있고, 그리고 프랑스판 제담 GPS 유도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해머를 장착하고요. 하푼 공대함 미사일 대신 액조세를 쓸 수 있습니다. 액조세가 대함 타격하는 데는 사실은 하푼보다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F-16이 우위, 이 부분에서는 미라지 2000이 우위,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F-16의 한 95% 정도는 된다라는 거, 이게 또 이제 한 20여 대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느닷없는 뜬금포, 아르헨티나가 슈페르 에땅다르 이거 5대 주겠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네들이 14대 가지고 있는데 다 뭐 못 쓰고 그 중에 이 5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 5대를 주기로 했고, 그걸 프랑스가 가지고 가서 프랑스에서 만들었으니까 프랑스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끔 다 개조를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겠다라는 건데, 자, 이건 공격기예요. 전투기가 아니고 공격기인데 초음속입니다. 지금 수호 25다, A10이다 이런 이 전문 공격기들은 아음속이죠. 그런데 이건 전문 공격기인데 초음속이에요. 마하 1.3.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화력 통제 레이더가 있는데, 이건 뭐 적의 전투기를 탐지하는 공대공 레이더가 아니라 공대지 레이더입니다. 지상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직이라고 하는 그냥 뭐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자유형으로 장착하고 주로 이제 폭격하는 그런 무장들을 다루는데 레이저 유도 폭탄, 그리고 액조세 대한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그래서 이 액조세 대한 미사일, 여기에 나가 떨어진 게 바로 포클랜드 전쟁할 때 슈페르 에땅다르에서 발사한 액조세, 그거 맞고 바로 영국의 셰필드 구축함이 격침되었죠.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슈페르 에땅다르가 아주 저공 비행을 해서 포클랜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액조세 미사일을 아주 저공으로, 이 액조세는 해수면에서 1에서 2m 정도로 아주 낮게 시스키밍해서 비행을 하니까 이 전함의 군함의 레이더가 탐지가 잘 안 돼요. 비행기도 초저공, 그리고 미사일도 초저공을 해서 적의 군함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F-16이다, 미라지 2000이다, 그리펜이다 다 중소형 전투기다 보니까 전투 행동 반경이 400에서 6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슈페르 에땅다르 공격기는 이 전투 행동 반경이 850km예요. 이걸 찍어보면 흑해 전역이 전투 행동 반경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흑해 함대, 지금 뭐 아조페로 전력이 전부 다 도망가 있는데, 흑해 함대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쪽으로 와서 작전한다 하더라도 이 전투 행동 반경이 흑해 전역이 들어가니까 이 슈페르 에땅다르에서 발사하는 액조세에 언제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이 흑해 함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의 셰필드도 당했는데 뭐 이 러시아 군함이 그걸 뭐 볼 수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자, 이래서 이 슈페르 에땅다르가 감으로써 흑해의 러시아 군함은 그냥 씨가 말라버리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방제 전투기 도착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데드 작전, 그러니까 방공망 파괴 작전, 적의 방공망 파괴 작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데드가 뭐냐? Destruction, Enemy Air Defense예요. 적의 방공망을 디스트럭션, 파괴하는 그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이테키스 미사일 쏴서. 그래서 지금 S-300이다, S-400이다 하는 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들 계속 깨지고 있죠. 그래서 방공망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F-16, 그리펜, 미라지 2000, 슈페르 에땅다르 이런 것들로 그냥 이제 올겨울부터 무지막지하게 러시아 진영을 폭격할 겁니다. 그런데 야, 저 전투기들 막아내 하고 수호이 30 보내고 수호이 35 보내고 하면 그리펜이 멀리서 미티어, 저는 제발 미티어 미사일이 좀 가길 바라는데, 미티어 쏴버리면 하늘에서 그냥 몇 대 격추되고 나면 또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하겠죠. 이제 이 사진 참 이 푸틴 대통령 아주 젊을 때 사진 같은데 지금은 좀 살도 더 많이 찌고 많이 노쇠했죠. 정말 고민이 많아져서 더욱더 빨리 늙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물론 F-16은 곧 들어갑니다만은 이것들이 다 들어가면 올겨울, 그리고 1,500억, 1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는 올겨울, 그거 가지고 무기를 또 사죠. 이제 러시아는 질 일만 남았다 라는 분석을 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